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은 디브런치 앤 커피입니다. 저는 권하솔, 로드FC 여미옥, 심건호입니다. 첫 질문은 희옥씨가 하겠습니다. 네. 좋다. 새롭다. 이전에 저희 동영상 어떻게 자주 보고 계신가요? 저희 인터뷰? 예, 맨날 봐요. 그래서 핸드폰에 데이터를 다 써요. 항상 데이터가 없어. 2014년, 작년이죠. 작년은 심건호 선수한테 좀 특별한 해였을 것 같기도 해요. 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도 올랐고. 진짜로요? 그럼요. 2, 3일간 계속 심건호 이름이 제가 캡처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때 방송 이전과 이후 바뀐 게 많죠? 예, 많이 바뀌었죠. 어떤 게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여자친구가 없어졌어요. 찾은 거 아니야? 차였어. 차였어. 여자친구가 사라졌어. 주먹이운다 나가기 전에 사귀었는데 주먹이운다 나가고 이제 데뷔 전 때 사라졌어요. 여자친구가. 왜 차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노코멘트. 여자친구가 좀 조용한 아이였는데 좀 그걸 관심을 좀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였죠. 관심받기 싫구나. 이게 남들이 어디가 그때 한참 막 알아볼 때니까 밥 먹다가 누가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많이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죠. 주먹이 운다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방송용 말고 하는 거죠? 예, 그냥 리얼로. 이제 상대 찾으러. 그냥 일단 이슈가 일단 뭐라고 해야지 일단 화가 짠데 이슈가 아니라. 이슈가 아니라 이슈. 이슈가 일단 될 줄은 몰랐어요. 여기 저희도 일단 저도 시합은 뛰어야죠. 일단 제가 일단 거의 격투기 재산이 거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해요. 일단 시합은 뛰어야 되는데 없어. 상대가 없어. 어떻게 시합을 해? 그러면 일단 방송이라도 얼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네. 지금 평체가 몇 킬로 정도 되세요? 지금 한 133, 134 왔다 갔다 합니다. 133, 4. 그러면 제일 많이 나갔을 때 몸무게 몇 킬로인가요? 140 나갔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게 나갔을 때는? 태어나서요? 아니면?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원래 되게 작게 태어났는데 네. 커지더라고요 이게. 그럼 그거 물어봐야겠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평체가 막 불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5학년, 6학년 넘어가면서 좀 커졌는데 이제 레슬링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정강이가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누나랑 스파링을 하다가 부러졌는데 발목부터 여기 4등분이 나가지고 한 1년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키가 크더라고요. 막 쭉쭉 몸무게도 많이 불고 중학교 2학년 때 100kg까지 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두 자릿수로 내려가지 않았죠. 몸무게가 평생 아마 죽을 근데 때까지. 몸이 좀 이렇게 크니까 좋은 점도 많죠?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옷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포동에 삽니다. 부산 갈 때, 대학원 갈 때만 삽니다. 큰 거 많아요. 오늘. 괜찮아. 옷 입은 거 많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어서 슬펐던 적도 있어요? 많죠. 일단 옷을 딱 옷가게에 가잖아요. 폴로가 제일 크잖아요. 약간 폴로를 입어. 미국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 입어. 그러면 이건 맞는데 팔이 안 맞아. 지하철 살 때도 불편해요. 왜요? 제가 앉으면 두 명을 차지하잖아요. 사람이 못 앉는단 말이에요. 공인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주먹이 혼자 나온 이후에 시비를 거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저 최근에 프레드릭이랑 시합하기 전에 맞았어요. 추계간대. 그럼 어떻게 해요? 맞으면? 경찰 불러야죠. 어떻게? 안 때리고 내가 안 때리고? 예,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술을 먹고 저는 이제 안 먹으니까 감량 중이라 친구가 자기 집 앞에 데려달라고 해서 차를 끌고 집 앞에 내려서 그 친구 담배 핀다고 해서 잠깐 가만히 기다려주는데 이제 술 드신 분이 와가지고 너 TV에 나오는 놈 아니냐. 그러니까 친구가 계속 막 하길래 욕하지 마시라고 왜 욕을 하시냐고 했는데 갑자기 제 차를 발로 차더라고요. 같은 게 동차인데 발로 막 차시더라고요. 막 아니 차지 마세요 했는데 그분이 어디 어른 말씀하는데 끼어드냐고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동영상을 찍고 잡고 하는데 걔 좀 심해지더라고요. 차가 좀 손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심건호에게 차란? 지금 끌고 있는 차는 약간 좀 애정이 많이 가요. 왜냐면 레슬링 하면서 되게 좀 아껴서 사서 끌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마지막 레슬링 할 때 마지막 자산? 약간 그런 느낌이서 내 레슬링의 마지막 그거 남은 그런 자존심 말고 뭐지 그냥 추억 같은 거기 때문에 좀 아껴서 타고 있어요. 좀. 비 올 때 차 이게 시동권 놓고 음악 들으면 되게 좋은데 제가 그 광고 있잖아. 소나타 광고인데 비 올 때 이거 썬루프 딱 열고
뒤 천장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좋아해서 샀는데 제 차에 썬루프가 없어요. 권하수 선수랑 심건우 선수도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사이죠? 얘기 많이 하시죠? 예, 전 그냥 별명이 아줌마라. 아소리가 술을 먹다가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진짜 그 정도로? 네, 한번 같이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엄청 오래된 격투 팬이었어요. 번호가. 그래서 많이 오래됐으니까 그때부터 팬이었다고 막 그 시합 나오기 주먹 나오기 전부터 막 사진 찍어달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면이 있다가 이제 주먹도 하고 나오고 시합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됐죠. 김대한 해설위원 덕분에 또 이렇게 격투기에 입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솔직히 김대한 해설위원 정도 되면 그냥 저는 약간 버려도 되는 카드로 쓸 수 있는데 그냥 거의 뭐였지 진짜 되게 동생처럼 친동생처럼 이렇게 품어주시니까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막 되게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 버려도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야. 일개 해설위원이야. 사회적인 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붙어보고 싶은 선수. 저는 최용만 선수. 아, 최용만 선수. 왜? 옛날에 일단 K1 뛸 때 되게 크고 강하셨는데 물론 지금도 강하시지만 종합은 제가 종합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업적은 못 이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갖고 한국 헤비급에 이게 누가 더 센지 가리고 싶어요. 57kg 플라이급부터 헤비급까지 다양한 체급이 있어요. 내가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느 체급에 누구와 한번 겨뤄보고 싶다. 조남진 선수 기술이랑 패기 같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마른 몸 혹은 57kg 플라이급 몸 갖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만족하죠? 만족은 아닌데 약간 좀 몸은 좀 지방 같은 거 많이 빼고 싶긴 한데 그기까지 슬림해지고 싶진 않아요. 제 몸에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가 되게 여성스럽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받았는데 네. 본인 성격이 어때요? 되게 한량이에요. 저 친구들하고 그냥 술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PC방 가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갖고 친구들이 별명 한량이라고. SNS 하는 거 좋아해. 제2의 이두리 선수가 될 거예요. 우리 디스한다. 아니 둘이랑 친해요, 형. 저 둘이랑 엄청 오래됐어요. 네. 둘이는 약간 연예인병이 있는 거고. 저는 둘이한테 배우려고 했거든요. 연예인병을. 네, 좋은 것만 이게 글을 몇 시에 올려야 좋아요 수가 많이 그 되고. 둘이는 약간 그런 연예인병을 SNS로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소통을 하는 게 둘이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저렇게 하면서도 자신을 어필할 수 있구나. 팬들과의 소통도 자주 하시나요, 건우 선수? 제가 소통할 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대전에 가면 대전 사람들은 저 사람 심건우야 이렇게 다 알잖아요. 너무 예. 유명 인사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크니까 어딜 가도 이게 눈에 띄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불편해요. 이게 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으면 번호라도 물어볼 수 있는데 딱 일어나면 사람들이 맞죠? 예. 화장실로 가갑니다. 건우 선수는 정말 사랑받는 가족들 그리고 팍팍 이 체육 활동을 밀어주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일단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일단 어머니가 태권도 하셨었거든요, 선수인데. 근데 그리고 일단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한 번 포기하면 두 번 다시 안 시켜주시거든요. 지원을 해주시는데 네가 그만두면 두 번은 없다 이거예요. 할 때까지만 해봐라. 레슬링 할 때도 한 번도 그래서 그거 못했거든요. 제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좀 힘들긴 했는데 아빠한테 뭐 힘들다고 찡찡거려봤자 아빠가 그럼 그만두라고 하셔서 네가 좋아야 하는 거지 누가 억지로 떠밀면 기량도 안 늘고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바에 그만두는 게 낫다 해서 이제 힘든다는 말 잘 안 합니다. 건우 선수의 꿈이 선생님이라는 또 이야기를. 난 레슬링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 국내에서는 꾸준히 1등 하는 선수였는데 네. 그러면 뭐야? 네.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게 왜냐면 엘리트 체육은 이제 전국체전도 1등 잘하는 거긴 한데 이제 대표 선발전 나가서 거기서 1등해서 더 큰 데를 나가야 되죠. 저는 그런 데 못 나가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제자를 키우면서 나 대신 한번 네가 더 큰 무대 나가봐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대리만족 느끼고 싶어가지고. 레슬링에 대한 미련은 이제 아예 없나요? 예. 격투기로 전향해서. 네, 왜냐면 레슬링은 이제 제가 이제
떠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렸을 때 잠깐 거쳐갔고 제 인생의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맨 처음에 그만둬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어차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게 된 거니까 평생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찾으면서 그 레슬링을 했던 걸 밑바탕으로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후회하진 않아요. 그만둔 거 후회하거나 이제 더 이상 힘들진 않아요. 근데 딱 데뷔전 하면 되게 사람이 긴장 많이 하잖아요. 네. 전 긴장을 한 것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그냥 등장음악 딱 나오는데 입장 딱 했는데 그냥 TV에서 맨날 보는 장면인데 거기 내가 있으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UFC든 로드FC든 프라이드든 항상 다 보는 단체였는데 거기서 제 이름을 불릴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해봤죠. 저는 불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막. 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레슬링을 하면 모든 선수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로드FC나 이런 단체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순간만큼. 네. 그런 게 희열이 있어요. 예, 딱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 레슬링을 시합을 하면 매트 4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시작하면 여기서도 응원하고 여기서 딴 시합하고 여기 딴 시합하고 내 시합하고 이제 결승전 가서 이제 중계하는 경기만 매트를 하나로 쓰고 하는데 여기는 케이지 하나인데 등장할 때마다 만약에 프레드릭 선수 등장하면 프레드릭 선수 팬들이 응원을 하고 제가 입장하면 저 응원하고 하니까 제가 그 경기만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희열도 느껴지고. 기억은 나요, 근데? 어떻게 내가 데뷔전을 치렀는지 예,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나요. 이게 원래 웃긴 게 문기범 선수가 네. 쟤랑 난타하지마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난타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초반에 자세히 보면 사진에 스틸컷을 보고 있어요. 여기 가드라고 이제 가드가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아직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한 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돼가지고 맷집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휘둘르다가 갔죠. 근데 후두부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저는 부모님. 아, 부모님. 거의 일단 제가 이제 레슬링 그만두면서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끊겼기 때문에 부모님께 당연히 의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부모님의 등골을 빤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스포츠 강사를 계속 면접을 보고 있는데 자꾸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 어떤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보시고 우리 또 그걸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네. 엄마 아빠 제가 맨날 집에서 뭐 말하면 좀 툴툴거리고 짜증내는데 그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한평생 레슬링만 해오다가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좀 솔직히 잠을 자기도 좀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좀 엄마 아빠한테 좀 툴툴거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아들이 될게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누나가 이제 좀 있으면 출산하고. 태어날 아기한테 해야 되나? 아니면 누나 힘내라고 누나한테 한번 해야겠죠? 조카한테. 네, 조카한테 그럼 6월에 태어날 조카에게. 조카가 나오는데 삼촌이 아직 경제적으로 뭐가 없어가지고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그걸 못 사서 미안할 것 같고 돈 열심히 벌면 그거 장난감 자동차 하나 사줄게. 그 벤츠로. 벤틀리로 사줘야 되나? 벤틀리죠? 네. 벤틀리로 사줘야 되나? 비싼 걸로? 비싸더라고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계약해주시고 벤틀리 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약간 이 발언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기서 나가면 할 게 없어요. 방출되면. 제발. 형 할 게 있냐? 형은 챔피언이잖아요. 챔피언을 되게 방출시켜. 끝으로 10년 뒤면 심건우 선수가 몇 살이에요? 37. 37에 심건우 선수는 뭐가 돼 있을까? 아빠가 돼 있을까요? 37에 심건우는 아마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체육 선생님. 네. 아니면 이제 격투기 챔피언이 돼서 이제 다른 체육관 차려서 이제 후진 양성을 하고 있던가. 아마 37이 돼 있으면 안 다치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남한테 부끄럽지 않은 이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해 안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열심히 살자. 헤비급 벨트를 제가 갖고 싶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시고 깨알 입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경기장에서 되게 멋진 모습도 기대하고요. 저는 이상으로 로드FC 여미옥 권하솔 신건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